벌써 오래전부터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 방송을 찾아보면 이것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국민이 왜 체감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방송을 여러 건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틈틈이 하는 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확실히 실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이 말과 글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아주 빠르게 국민들이 요즘 방송을 보든지 하면 대단히 말이 빠르죠. 그것이 바로 과거로 친다면 라틴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급이 나뉘듯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데 계급이 나뉘고 있는 이런 시기다. 사회의 움직임을 두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속인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들어보면 그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 의료 대란, 이와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협의를 할 것이며 혹은 이것을 어떻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인가. 현재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부, 정치권은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우중, 이 우중을 그냥 끌고 가자. 우리 가는 대로 따라와라. 거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의사소통이 왜 안 되는가? 최근에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이 의료계 쪽 또 의대 교수들 회의 많이 했죠. 그런데 회의를 했다 하고
당일은 회의를 했다 하고 무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고 다음 날이 되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아니었나 봐. 이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다가 다시 그게 아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가? 의사니, 교수니, 아니면 과학기술자니 하는 사람들이 다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글을 못 읽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유능한 의사에게 몽골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써놓은 문서를 두고 문서로 협의를 한다면 대책이 없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부하고 의료계,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의과대 학생을 포함해서 이 의료계라는 곳과 정부가 지금 정부라고 할 때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료 개조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는 낯놓고 기억자를 못 읽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료계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변호사 화법에 당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권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보면 분명합니다. 원래 변호사였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대거 들어와 있죠.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통령들, 계속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들어가 있는 이 변호사, 그냥 변호사들이 언론에도 들어가 있고 정치권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사하는 것은 변호사 화법이고 현재 변호사 화법을 모르는 절대 다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대상으로서 낯놓고 기억자를 못 읽는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고 실제로 협상을 할 때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애초에 들어줄 생각 없었던 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한번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그 영상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아주 첨단에 있는, 아주 앞장서 있는 이런 우리 인력들, 인재들은 특히 이 변호사 화법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변호사 화법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변호사들 중에도 나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이 생기기 전, 그 전의 이 법조 인력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라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로스쿨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법률학이라고 하는 기본이 아예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처를 잘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냥 알기 쉬운 뉴스를 봅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은 나는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있는 이 계보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이 의료 개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의료 개조 출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의료 개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데 대해서 반발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변호사화법을 하루아침에 체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면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과학기술이나 수학 이쪽 계통에서는 오답을 냈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화법이 쓰이는 세계, 이곳에서는 오답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지도 않고 사람이 바뀌지도 않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료 개혁의 정당성, 역사적인 과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동안 무려 5번의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다. 이것 출발부터 변호사화법입니다.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가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총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들 갑니다. 한덕수 총리는 필요하면 의료계를 자기들의 증거물로 삼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앞으로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의료개혁은 후퇴할 수 없고 의료개혁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죠. 왜 정부가 그때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서 의료계에 자꾸 손을 내밀었는가? 그 9월 초입니다. 그거는 수시 모집이라는 그 고지, 작은 고지 하나를 넘어서기 위한, 그동안을 조용히 넘기기 위한 아주 가벼운 그런 방편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이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봅시다. 총리가 하는 말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은 손댈 수 없다. 지금 2025년 그 증원 이거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을 것 같다, 불가능하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한덕수 총리는 이제 등을 비빌 때가 생긴 겁니다. 그게 수시 모집입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증원은 수시 모집을 끝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물길을 되돌릴 수 없다.
수시 모집을 끝냈더니 7만 명이 지원했다. 이게 다 합격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지원자에게 마치 의대 신입생과 같은 지위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험생 가족을 4를 곱해보니, 갑자기 자기 맘대로 4를 곱해보니까 이게 30만 명이 되더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증언을 바꾸면 이 30만 명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민 30만 명이 이 의대 증원안을 강력히 찬성하는 걸로 만들어버렸죠. 이 모든 과정은 물론 중간중간 각 마디가 겨우 풀칠로 붙여져 있습니다. 비논리적이죠. 그러나 이 말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3일, 아무튼 이게 9월 25일입니다. 9월 초에도 9월 12일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경축사를 이번에 총리가 했는데 개천절 경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을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개혁, 다른 것도 뭐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시점에는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서 한덕수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죠.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이마를 거의 맞댈 것처럼 하면서 대화하는 사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10월 3일에 언론에는 정부가 달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긴급 접견을 온 김에 만났죠. 그런데 긴급 접견을 한 다음에 2025년, 그러니까 5학년도 지금 당장 지금 수시 접수 끝난 그 입시입니다. 이제 정시 포함해서. 이 25학년도 의대 정원, 이거 재논의 가능하다. 또 책임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또 지금은 뭐 교육부도 나오고 있죠. 이 책임자 경질, 처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의제, 이게 다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정부 쪽에서 특히 한동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이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또 말에 넘어가서 달콤한 말만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봅시다. 국민의힘 공보실이 낸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10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접견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는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자기가 공감했다. 누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되겠죠. 정부도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이다. 겨우 공감한 한동훈이 정부의 뜻까지 대변을 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걸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이것에 성공하면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공이 됩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자라고 용산 측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정부 빼고 우리가 하자고 또 이 의료계에 접근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누구냐? 바로 이 노문윤 계보에서 같은 의료 개조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당이 여야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 소위 이런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은 동지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다투지 않느냐? 그거는 대통령 자리를 앞으로 두고 자기들 몫이 있어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듭시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합시다. 이 협의체에서 무슨 이야기든 거기서 합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부가 달라진 것도 없고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에 솔깃해할 까닭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언론 보도된 게 이것이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했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의대 정원 2025년 1학년 신입생 그 의대 정원 조정도 가서 논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로봇처럼 답을 합니다. 의제 제한은 없다. 의제 제한이 없다고 했지 논의해서 바꾸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의료계 쪽에서는 논의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면 정부가 바뀔 수 있다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부는 입장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들어와라. 와서 안 들어오겠다고 말을 할 기회는 주겠다. 그 대신 협의체에 들어와라. 한 번도 이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봤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경질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책임자 경질 요구를 한 그것도 논의할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의제 제한은 없다. 와서 경질해라. 책임자 경질해라. 입은 뻥끗하게 해줄게 이 소리입니다. 요구를 듣고 경질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와라. 그냥 이 협의체에 들어오는 얼굴만 보여주면 너희는 끝이야. 사실은 여기에 얼굴만 보여주면 의료계 너희는 이제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이 안 들을 테니까
협의체에 들어와서 거기 같이 사진만 한번 찍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노련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제 제한이라든지 전제 조건 이런 건 없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야 의정 협의체입니다.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뿐이지 그 이외의 상대방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변호사 화법을 쓰는 현재의 정치 그룹 거기에 있는 그 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메스를 든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다 잘라버린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는 또 다른 이공계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든지 그것을 고려한다든지 슬라이스 이야기 있죠. 얇게 잘라서 무한대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것만 빛만 보여줘도 좋다. 노력한다는 거 그게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서도 여당도라고 하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의료계로 넘어가죠. 지난번에 경험했죠. 추석 때 의료계에서 앞다퉈서 쉬는 날 근무하겠다고들 해줬다. 참 수고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석 때 의료 대란 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의료계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야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의료계에서 여기에 그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도 돕겠다. 갑자기 주객이 바뀌죠. 그 다음에는 추측성으로 여기에 또 덧붙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 여기 확률이 몇 %입니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한동훈의 생각입니다. 한동훈이 틀렸네 이러면 끝이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이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 주시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단지 한동훈이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요 단 한 단락의 문장 속에서 한 100층 빌딩은 지었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동훈은 의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한다고 이야기 안 했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경질 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던 표현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가 달라졌다는 그런
의료계 쪽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게 10월 3일인데 바로 10월 4일 용산에서는 또 여기 해머로 한 방 때립니다. 이게 굳어지면 또 안 되니까. 10월 4일 오전에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을 라디오 방송에 내보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다음 날인데 말을 참으로 무례하게 한다. 현재 이 정치권,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비롯한 자기들은 라틴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변호사 화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만하고, 그 밑에 수발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죠. 입을 막고 얘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테이블에 앉으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테이블에 나와라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고, 테이블에 나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면 예전처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떠매서 밖으로 끌어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기는 하긴 내버려 두겠다. 사람을 참 이렇게 능멸할 수 있나 싶죠? 알고 보니 그의 말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결론, 즉 그에 대한 답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 이겁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입은 틀어막지 않을게. 그러나 너희들 참 딱하다, 의료계.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도 안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조차 할 필요도 없어. 상황이 끝나버렸는 걸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앞에서 한덕수 총리가 수험생 가족이 30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역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버렸다. 이번에는 수험생 가족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서 솔직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전이나 지금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아니고 불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사전 전제나 의제 제한 없이,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한이겠죠. 우선은 대화의장에 나오자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은 다 틀렸고, 의료계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이미 들어주지 않을 거지만 그냥 우리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하자고 했으니 여기에 나와. 또 다른 형태의 백기 들고 나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회수석은 2025년 1학년 신입생 그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수시 접수 끝나갔고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고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제로 논의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 현실적으로 이미 끝났다. 의료계 너희는 패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아직 신입생 선발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한간에 떠돌고 있는 것처럼 파격적으로 정시를 조정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5월 말에 모집 요강을 공고했을 때 이 등급 컷이 안 맞든지 해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만큼 정시로 넘긴다 하는 게 공시가 돼 있고 수험생들도 다 알고 있다. 지금에 와서 그 룰을 바꾼다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도 있다. 자, 이걸 바꿔도 소송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사람 숫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의사 숫자가 11만 5천 명이다. 그런데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도 아니고 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실 사람은 50만이다. 11만 5천 대 50만의 대결이다. 이런 것이죠. 이 혼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입시라는 게 평생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란의 파장이 크다. 여기에서 이익 형량을, 그러니 의대 교육의 정상화라든지 의사 인재의 그 수준 유지라든지 하는 것과 2024년 의대 입시의 그 변경, 이 두 개를 이익 형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익 형량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도 안 된다. 그냥 숫자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수험생 소송은 무섭고 의대생 소송, 의료인 소송은 괜찮다는 것인지, 의료인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이 법률 서비스를 받지만 그 법조인은 역시 정치권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 이 이야기 하죠. 요즘에 또 정보전 아닙니까? 의료계에서 이제 2025년 1학년 신입생은 이제 100기 들고 2026년 1학년 신입생 그 증원에 대해서 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봐달라고 한다. 의료계가 일부 100기 들었다. 이런 말도 퍼뜨리고 있고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볼 수 있다. 무례하기도 하지만 변호사법을 배운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2026년 정원에 대해서 의료계는 그거 논의하려면 2025년도 거부터 하자 이러고 있죠. 2025년도 끝났다. 2026년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볼 수 있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정부도 바뀌지 않는다. 이 의료 개조를 추진하는 여야 정치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오면 그걸로 의료계 폐해가지고 접고 치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를 위한 어떤 절차다. 들어와서 끝내자. 출구 전략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그 대신 정부는 이것을 성과로 쓰고 한동훈 대표 성과로 쓰고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답은 나와 있고 바꾸는 건 없다. 이런 뜻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도 참 의료계에서 볼 때는 가증스럽다 할 정도로 말이 참 비비꼬여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근 전공의 사태에 유감 표명한 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그래도 폼내면서 하는 말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하는, 그야말로 기분 나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 꼴이냐 하는 기분 나쁘다는 유감 표명이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겠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조규홍 장관의 유감 표명을 사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을 사과로 하는 분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뜻이고, 전공의들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상대방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아예 여기지 않고 아래에 내려보면서 하는 그런 말하는 화자의 위치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사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에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나오면 의료계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입틀막은 당하지 않는다. 말은 해라. 짓거려라. 다 지나간 거, 이제 손댈 수 없는, 너희가 50만 하고 11만 5천이 50만 명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뭐 그래도 말을 하겠다면 말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정부가 달라졌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조정할 수 있대. 책임자 경질도 이야기할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면 경질도 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혼자서 상대방의 말하고 정반대로 이상한 헛것을 듣고 보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의료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개혁을 하겠다, 변혁을 하겠다고 하고 추진하는 각 분야, 보면 안보 쪽도 그렇죠. 계속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예산 삭감하느냐, 앞으로 주고 왜 뒤로 빼가느냐. 그리고 다른 과학기술 분야도 뭔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왜 그 밑에 있는 젊은 그런 인력들이 해고당하는 일이 생기느냐, 아니면 자진해서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바로 변호사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고, 그러한 그 각 분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정부와 정치권은 우중, 무지한 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대놓고 2025학년도 정원을 지금 줄이겠다. 원상으로 복구하겠다. 1509명 증원은 없다고 이야기를 문서로 분명하게 하기 전에는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그것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또 다른 정당이 됐든 바꾸기 전에는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